어떤 감각이 우리가 우선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잔상효과들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보아야 그게 기회가 되지, 같게 보면 거기서 무슨 기회가 나와요, 그죠? 뭔가를 봤을 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게 이지의 것이에요. 어떤 걸 봤을 때 이 속에서 이거 뭐지? 하고 들여다보는 감정이 있고, 반면에 몰라 모르는 거 괜히 건드렸다가 입만 들고 싶지 않아 벗어나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감정, 이걸 애덤 그랜트는 벗어나는 감정, 익숙한 것을 선택하야 되는 감정, 또는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감정을 기시감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데자뷰라고 부릅니다. 데자뷰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걸 딱 여기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반면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 평범한 사람들 보면 대회처럼 되게 비슷했는데 갑자기 뭔가 다른 것들을 인지하는 부분, 그 차이를 주목하는 감각, 그리고 들여다보는 감각을 미시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어떤 원통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건 전혀 다른, 우리 뒷면이 있다고 봤을 때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분명히 둘 다 내가 봤을 때는 다 진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것의 원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죠. 단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건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몰라, 관심 없어라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선택하게 하는 수중의 감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 미시간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데자뷰와 애덤 그랜트 이걸 뒤집어서 미시감을 데자뷰를 일부러 뒤집어서 부자대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감각이 우리가 우선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잔상효과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으로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잔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미시감 말씀드렸던 게 다 처음에 보면 구분 안 되다가 어떻게 구분이 됐잖아요. 사실 모든 변화들이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딱 눈에 띄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비슷한 가운데 뭐가 달라진지 구분하도록 만들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항상 최영 대표랑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눕니다. 요하네스 원장이라고요. 1492년에 독일의 한 수동 원장인데요. 이 원장이 당시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는 전부 다 그 사자생이라고 해서 성경을 필사본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아주 열받은 거죠. 왜냐면 이 성스러운 쓰는 것들을 어떻게 일기에 막 대량을 찍어내버려가지고 그런 가치를 따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사자생에 대한 찬미라고 썼습니다. 내용 어떤 거냐면 독실한 수도는 스스로 4가지 혜택을 얻는데 소중한 시간, 이해력을 가지고 신앙심, 내세 특별한 것을 막 썼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 논문을 썼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오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주목하냐면 이 사람이 이 논문을 발표한 방식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사자생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싶었다면 이 논문을 열심히 손으로 써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활판 인쇄로 나눠줘 버렸어요. 네.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바보짓을 저질렀을까요? 이게 슥 변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많아지면요 달라지게 돼요. 많아지게 때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구분해서 트렌드들이 바뀌었구나.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슥 달라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짓들을 뭐가 변했다는 걸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EBS에서 2011년부터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에서 하루에 9시간 이상 계속 라디오로 책을 읽어줬어요. 굉장히 그렇죠. 독서를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EBS 나서가지고 책 읽어줘야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독서의 가치, 진짜 독서의 가치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었어요. 책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우가 나와서 뭐 소설도 읽어주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실수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책이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라디오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인터넷 미디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아지게 되면요 달라지는데 본인이 몰라요. 어느 숲으로 옮겨가 버리게 됩니다. 이 그림 다들 대부분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늘 우리가 기시감에서 배웠던 감각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누가 약자였죠? 네, 아무런 추후의 의식도 없이 다윗이요. 누가 강자였죠? 당연히 골리앗이었죠.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 번이라도요, 이 그림을 미시감으로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엉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였어요. 그 싸움을 하는데요, 강자가 깡패가 있어요. 약자가 지나가다가 나랑 싸우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깡패들이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랑 싸우면 내가 지나가게 해줄게. 너 어떻게 해서 저 약자가 저랑 싸우다 저 깡패를 이겼어. 그럼 깡패들이 야, 잘 싸우네. 미안해. 가. 이렇게 할까요? 죽을래요? 이 소리 나오는 거죠. 근데 골리앗은 한 방에 즉사했죠. 목을 베버렸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군대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었냐? 애초에 다윗이 강제했다. 압도적으로. 다르게 보이시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보통 흔히 요즘에 많이 제조기업, 유통기업사에서 많이 쓰는 얘기입니다. 골리앗, 1000만 대를 팔아야지 먹고 사는 회사, 유통회사.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작은 개인 또는 기업을 다윗이라고 부르죠. 원래 그렇죠, 이 강제 약자는 게임 자체가 안 됐죠.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봤더니 이미 그 승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센 게 아니라 다윗이 더 센 거예요.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뭐가 바뀐 거지? 그 구분을 못 해내니까 혼란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프레임들이 필요한 거예요. 미시감을 가지고 뭐가 달라진 거지? 자꾸 해석해야 되고, 미래라는 것들을 트렌드로 그냥 이렇게 가는가 아니라 무엇이 이 각자 이 구분, 여기서 이렇게 간 걸까 하는 구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부분들이죠.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감각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구별해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야 한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전화기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전화기지, 전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집에 전화기가 없었던 거를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 집에 동네에 이장님 집에 유선전화가 하나 들어와서 동네 사람이 다 쓸 때도 기억하시고, 우리 집에 전화를 놨던 날도 기억하시고, 그 전화기가 밭에 뭐 이런 800메가 무선전화로 바뀐 날도 기억하시고, 그걸 쓰다가 어느 날 피처폰 뭐 이렇게 진짜 슬라이드폰 이런 거를 하나씩 사서 쓰게 된 뭐 삐삐를 썼다가 전화를 바꾼 날도 기억하시고, 지금 스마트폰도 쓰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폰이라고 하는, 전화기라고 하는 걸 예전부터 쭉 써왔는데 그냥 계속 바뀌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전화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초딩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한테는 전화기가 아니에요. 전화는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같은 제품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같은 걸 바라보지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다르게 보아야 그게 기회가 되지, 같게 보면 거기서 무슨 기회가 나와요. 그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핵심은 그거예요. 다르게 내가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예전에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되어 있는 컴퓨터라는 곳에 가야지만 가능했다면, 지금은 연결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한테 직접 연결이 되는, 연결의 중심이 여러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서비스들, 뭐 오토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온디맨드 서비스, 뭐 핀테크 이런 거 나오는 이유가 연결의 중심에 사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이랑은 달라져야지만이 비즈니스를 더 만들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게 바뀌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인터넷 썼었고, 스마트폰 썼었고, 전화 썼었고, 인터파크 했었고. 그런데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의 차이는 아까 송영 대표가 얘기한 그 미시감으로서 내가 그 차이를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앞에 송영 대표와 제가 드리는 그냥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익숙함 속에 이미 변화는 사실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뒤에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2025년, 2030년 이후에 이 연결이 더 진화해서 인공 인터넷 속에 사람의 감정도 실을 수 있고, 사람들이 공통의 무슨 공감대 지능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레이커 조아일이 뭐 이걸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인터넷이 더 바뀔 거다. 진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지금 이 상태로 머무르잖아요.
1999년에 비즈니스 위기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제가 이 기사가 되게 좀 소개를 꼭 시켜드리고 싶은데 닐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뭐라고 썼냐면 다음 세기에 지구가 피부, 전자피부를 하나 더 입게 될 건데 그 전자피부를 통해서 대기의 변화, 뭐 미세먼지의 변화, 온도의 변화, 기상의 변화도 알게 될 거고 고속도로, 바다를 다니는 배, 컨테이너 이런 것들의 움직임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 우리 몸에 있는 변화, 내 꿈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까지 이 지구가 알게 될 거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저 방향에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가 아니라 저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사실 고민과 준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과 준비가 지금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도 그랬고 인터넷도 그랬고 컴퓨터도 그랬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자 오늘부터 사물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10년간 사물 인터넷이 발전을 할 겁니다. 관심 있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스며들어요. 소리 소문 없이 스르륵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데 이미 그것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기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작년에 어제 지난달에 봤다고 해서 익숙하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익숙하게 보기보다는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미시감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 제가 아까 연결의 진화가 만드는 기회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기회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좋은 기회를 발견하거나 아예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